내란 특검이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속도전에 나선 내란 특검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팀 이시열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3대 특검 중 첫 기소입니다. 특검 간판을 달기도 전에 이 기소부터 하게 된 건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이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김 전 장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증인 진술 등이 조기에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 소환 없이도 기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170일이라는 활동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핵심 인물로부터 신속히 기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돋보이는데 앞으로의 수사를 좀 한 번씩 짚어보면 이번 내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이 11개입니다. 이 중에서 어디서부터 수사가 시작될지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조사에 불응하면서 거의 미제로 남았었는데요.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특검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가정사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나 알려진 내용이 있지만 11개 의혹 중에 외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규명된 게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디인가요? 네, 이른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이 이번 특검의 새로운 수사 대상입니다. 예. 지난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었죠. 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북방 한계선에서 북공격 유도 등 문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외환 의혹은 규명된 게 아직 하나도 없는 상황인 만큼 특검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하나 더 짚어보면 특검 수사가 이 국민의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3 계엄 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 국회 예결위장 등으로 변경해가며 공지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때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불참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국민의힘 수사를 진행할 이유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2번, 3번 계엄 선포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죠. 이런 증언들이 현재 내란 재판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만큼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2차 계엄을 준비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